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어 발음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프랑스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고 뭐 프랑스어를 전공했거나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저 개인 공부 기록용이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프랑스어를 공부하실 분에게 뭐 저의 어떤 경험이 한 가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뭐 결론을 빼면 두 가지인데요. 슈아라고 부르는 이 중모음의, 우리는 보통 영어에선 정도로 발음하는데 이 발음이 프랑스어에선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프랑스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모음, 콧소리를 쓰는 모음, 이 네 가지는 지금 어떻게 발음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한 자료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슈아라고 하는 어의 발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쓰는 거죠. 슈아. 라고 흔히 발음하는데, 제가 처음에, 처음까지는 아니고 이제 프랑스 문화원에서 그때 인문 수업에서 썼던 교재가 이 Bonjour et Bienvenue라는 책인데, 이거 한국어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여기 앞에 E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영어로 하면 IPA, 국제 음성 기호죠. IPA의 여기죠. 이게 으로 되어 있고 입술을 납작하게 오므리고 으 소리를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납작하게 오므린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그때 수업을 듣기로 선생님이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입술이 있으면은 이 가운데 부분을 좁힌다, 평평하게 해서 가운데 부분을 좁힌다, 즉 납작하게 한다, 납작하게 닫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유럽에서 사용되는 프랑스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확한 서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국제음성 기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슬래시를 친 것과 이렇게 대괄호, 꺾은 괄호를 쓴 것은 차이가 있는데, 위의 것은 음운을 위해서, 아래 것은 음성을 위해서 씁니다. 그럼 음운과 음성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거는, 음운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인지하는 소리고, 음성은 실제로 뭔가 실현되는 소리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어로 예를 든다면은 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처음에 있을 때, 초성에 있을 때는,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무성음으로 크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리고 뒤에 어떤 단어 안에서, 예를 들어 고구마 같은 거 할 때 이 구, 얘는 앞에 고가 있기 때문에 유성음으로 그 소리가 돼서 고구마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 음성을 분석해 봤을 때는 소리가 다르지만 한국인들은 두 개 다 똑같은 기억으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음운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로서 언어를 배울 때는 음운을 물론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이런 음성적인 차이까지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외국인 발음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에 있어서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보면서 이거는 내 귀에는 이렇게 안 들리는데 하는 것이 하는 의문증이 생겨서 자료를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영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연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겔, 키비, 젠킨스라는 사람들이 쓴 2006년에 French: A Linguistic Introduction 이라는 책에서는 슈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발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슈아는 중립적인 중모음인데 많은 언어들에서 나타난다. 영어에도 있고 독일어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의 permanent에서 할 때 이게 실제로 슈아로 나고, nont 할 때 이게 또 슈아로 나죠. 그리고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gabe 할 때는 이 b 발음이 슈아로 나고 있어요. 영어와 독일어에서는 non-rounded, 입술을 동그랗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평하게 하고
발음을 하는데 반해서 프랑스어에서는 이 슈아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이 기호로, 입을 동그랗게 하는 이 기호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발음이 되는가? 고모음이나 혹은 글라이드라고 해서 뭔가 접근되는 자음들, 그런 것 앞에서 이게 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네뜨때라는 단어가 있을 때 네뜨때라고 했을 때 이게 애가 고모음이잖아요. 높은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떠는 슈아로 발음이 되는데 실제로 실현될 때는 어떻게 되냐? 으라고 해서 입을 동글게 만들어서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 뜻대라기보다는 내 뜰때, 내 뜰때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흔히 뭐 아뜰리에라고 하는 그 작업실, 그거는 여기 리에 할 때 이 부분이 글라이드이기 때문에 아떨리에 할 때 떠 부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입술을 동글게 해서 뚜처럼 돼서 아뜰리에가 된다는 것이죠.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을 보면은 끝에서 뭔가 좀 강세를 받는, 구절 마지막에서 강세를 받는 경우에도 이게 이런 발음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의 그러니까 하는 발음이 있잖아요. R을 거꾸로 쓰는 거. 뭐 혹은 뭐 책에 따라서는 대문자 R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보다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서 이런 기호로 발음이 된다라고 여기 French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아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프랑스어의 슈아는 영어나 독일어처럼 non-rounded, 그러니까 평평한 발음이 아니라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책에서 잘못 설명되었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 이 책도 아까 본 봉주 에비앙 베뉴라는 책인데 비모음에 대해서 이제 다음으로 말해보자 합니다. 이 기호들은 이제 뭐 프랑스어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프랑스어의 모음에 비모음이 아닌 모음, 콧소리 안 내는 모음 중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뭐 한글로 쓰면은 에 정도 되려나요? 에라고 쓸 수 있겠는데, 이게 비모음이 되면은, 그러면 만약 실제로 이게 실제 음성에서도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릴까요? 앵처럼 들리겠죠. 앵. 그쵸? 이 책에서 실제로 앙, 앵, 옹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받침 을 발음하는 게 아니라 절반은 코로 내서 아, 에, 옹 이렇게 읽으라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이걸 다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꼬망, 깡빠니, 마망, septembre, vendredi 이렇게 되는 거고, 에 같은 경우에는 뭐 bien, musicien, important, cinq, 뭐 fin, pain, peinture,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근데 프랑스어 실제로 듣기 하시면은 이렇게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비앙이라고 우리가 흔히 한글로 쓰면 그렇게 되는데, 미행으로 안 들리고, 요 5, 숫자 5, 쌍인데 제가 쌍그 뭐라고 한 것처럼 이게 에 소리가 안 나고 아 소리가 나잖아. 아, 비앙.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느끼다 보니까 뭔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역시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러라는 사람이 쓰신 2022년도 논문인데, 이건 제가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알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네 가지의 모음이, 비모음이 프랑스어, 그러니까 그거에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NMF, 그러니까 북부의 대도시의 프랑스어 NMF에서는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입술을 동그랗게 마는 발음인데 거기다 비음을 놓으면은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lost its rounding. 둥글게 하는 성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NMF는 당연히 파리에서 쓰는 프랑스어로 포함되는 거죠. 둥글게 하는 성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럼 둥글게 하는 성질을 잃어버리면은 이거랑 이 두 개가 헷갈리겠죠. 뭐 발음이 거의 뭐 혼합되어서 비슷해져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이거 쌍기인데 실제 발음 기호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가 귀로 듣기에는 뭔가 앙처럼 들린다 했던 그거 숫자 5죠. 이 숫자 5가 가 아니라 become lower, 좀 더 낮아지고, 이거보다 더 낮아지고, and perhaps more centralized, moving closer to or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더 중간 쪽으로, 이게 원래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었는데 조금 더 뒤쪽으로 가서 입의 중간쯤으로 발음되어 가지고 라든가 라든가 혹은 같은 식으로 뒤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귀로 듣기에는 엉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앙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하고 오가 하나로 합쳐지는 단계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럼 두 개가 합쳐지면은 이거는 이미 벌써 평평해졌다고 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합쳐졌고 이거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되면 프랑스어의 비모음이 하고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소수 의견이고,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설은 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둥그러지고 조금 더 올라가서 아하고는 여전히 구별이 되고 있다라는 설이 조금 더 주류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오 같은 경우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보다도 더 높아져서 거의 옹에 가깝게, 원래 엉이었다가 옹을 거쳐서 옹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예전에 아라고 했던 그 모음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조금 입술이 둥그러져서 옛날에 옹 발음이 되어가고 있다. 옛날에 으라고 쓰던 거, 이렇게 쓰던 녀석은 실제로는 으라고 발음이 안 되고 이게 평평해져서 요렇게 발음이 나거나 아니면은 더 뒤쪽으로 가면서 에로 발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잠시 정리를 해볼게요. 약간 지우고. 그래서 이 비모음들이 합쳐지고 있는데 두 개로 합쳐질 거라는 설도 있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설이 있는데, 더 받아들여지는 두 개로 합쳐지진 않을 것이고 그래도 구별이 될 것이다 라는 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오 같은 경우가 더 높아져 가지고 오보다 높은 우에 가까워진다. 오 같은 경우에는 더 크기가 높아져 가지고, 크기가 아니라 발음 부위가 높아져 가지고 오보다도 더 높아져서 오에 가깝게 들어갈 것이다. 을 같은 경우에는 에로 합쳐진다. 그리고 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뒤쪽으로 가서 뭐 에 혹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좀 동그러져서 옹처럼 된다.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데요. 나중에 한 번 더 결론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봅시다. 아무튼 지금 이 비모음들이 혼란하다라는 것은 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음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발음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귀에는 앙처럼 들리고, 발음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앙처럼 들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엉처럼 들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비모음의 발음이 점점 변화하는, 그러니까 쉬프트, 옮겨가는, 추이되는 상황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뜻밖에도 중국어 연구자인 짜오위안런이라는 분이 이 책이 출판 연도가 적혀 있지는 않은데 서문을 1956년도에 써서 아마 그쯤에 집필을 해서 완성한 걸로 보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요약하자면은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말소리가 그 개념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하다, 좀 잘렸는데
중국어로는 5개를 우거라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를 쌍끼라고 하죠. 쌍끼, 5. 근데 이걸 중국 사람이 듣기에는 뭐처럼 들리냐? 싼거, 쌍끼처럼 들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5개를 우거라고 하지 않고 쌍거라고 한다. 3개라고 한다. 3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말장난 같은 이야기인데 밑에 보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국 사람들은 물을 와르라고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들로라고 하고 독일 사람들만 바사라고 한다. 이거는 물이라는 개념과 어떤 말소리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걸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말한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제가 뭘 말하고 싶냐? 이 50년대 당시에도 프랑스어로 숫자 5는 중국어의 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3이죠. 3 비슷하게 들렸다라는 거죠. 쌍끼. 이게 생끼가 절대 아니었던 거죠. 생끼가. 물론 프랑스어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에로 발음한 지역도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유럽의 프랑스어, 특히 프랑스의 프랑스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런 뭐랄까 발음과 기호상의 괴리가 불일치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출판되어 있는 책들 중에 이런 발음의 어떤 변화 혹은 추이를 반영한 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봤던 책 중에서는 동양북스에서 나온 첫걸음의 모든 것 시리즈 거기 보시면은 AN, AM, ÖN, ÖM 이 4가지를 모두 엉으로 발음해라. 절대로 앙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EN, EM, IN, IM, EN, EM, ÖN, UN, UM, EÖN 이런 경우에는 다 앙으로 발음해라. 그리고 괄호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 프랑스 남부의 몇몇 도시와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사투리인 앵으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보편적인 표준 발음으로는 앙이 더욱 정확하다. 물론 이 서술 자체에서 사투리라든가 표준 발음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술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프랑스는 표준 발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준어? 그런 게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사투리 표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앙으로 발음해야 된다. 어떤 곳에서는 앵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앙으로 발음한다. 이런 게 반영되어 있는 교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봉주 에 비앙 베누라는 책에서 이거를 앵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설명한 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슈아라고 하는 중모음이죠. 어처럼 영어에서는 어처럼 들리는데 프랑스어에서는 실제로 입을 좀 동그랗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이게 고모음의 앞이나 고모음은 좀 높은 모음 이라든가 에, 이, 에 이런 모음 앞에서 혹은 어떤 프레이즈의 말미 끝부분에서 강세를 받는 위치에서는 으라고 발음을 하게 되고 발음 R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 앞이나 뒤에서는 조금 더 입을 벌려서 으라고 발음 나게 된다라고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되는 앵처럼 들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입이 조금 더 벌어지고 입이 좀 발음 부위가 낮아지고 혀가 더 뒤로 가서 에 혹은 아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앙처럼 들릴 것 같았던 그 모음은 오히려 입이 좀 동그러져서 엉처럼 들리고 우리가 옹처럼 들릴 것 같았던 그 모음은 입이 조금 더 동그러지고 훨씬 더 이거 엉보다 더 동그래지고 그리고 높이가 더 올라가서 이게 이 기호가 높이를 좀 올려서 발음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옹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고 이 동그라미 위에다가 영어 위에다가 비모음 친 것은 응 이런 것처럼 들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입술이 오히려 평평해져 버려서 앵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아까 얘를 따라가서
뭐 비슷하게 발음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발음 기호라든가 사전에서 볼 때 음성을 쓸까요? 아니면 의문을 쓸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쪽일까요? 아니면 이쪽일까요? 사전에 나와 있는 건 이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듣는 건 음성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저도 앞으로 공부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발음이 이렇게 날 것이다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학습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역시나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댓글이나 저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것 같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